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침의 장전 시황인데요. 특별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톡으로 방금 올려드렸지만, 미 증시의 사상 최고가와 관련한, 그리고 국내 증시 방향과 관련한, 바이든 취임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전달하던 시장 방향은 어땠나? 그리고 바이든 취임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무료방에. 어, 잠시만요. 어,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대표님 21일 바이든 20일이죠. 20일 때 현지 시간으로 이제 20일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21일 바이든 취임식인데 관련하여 미국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별일 없겠지요? 라는 데 제가 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뭐 제가 지금 일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주 왜 북한 내용으로 조정 주고 그래서 뭐 북한 때문에 조정이다 했는데 저는 북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조정을 줄 자리에서 북한 내용이 그냥 갖다 붙이기 식으로 명분으로 그냥 온 거고 북한만의 내용으로 조정이 나왔다면 어차피 단발성이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단기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초까지는 좀 조정이 이어졌죠. 기본적으로. 물론 뭐 지수 상태만 보면은 버티기도 하고 또 어제 그리고 그제 국내로 치면은 그제 오후부터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그 여기에 대한 얘기와 같이 하자면 저는 전달했던 게 바이든 취임식 전후로 글로벌 증시의 그 상방 변동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반전. 왜? 조정을 줄 자리에서 2주를 꽉 채우진 않고 한 거래일로 치면은 뭐 6, 7거래일 정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0% 전후에 그런 큰 조정을 줄 만한 그런 낌새는 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염두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 관리해 줄 수 있게 예측은 해보고 예상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도 할 수 있게 하지만 뭐 확실하게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다 보니 매매 천천히 할 거 하면서 가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취임식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 취임식으로 심상치 않은데 별일 없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상 이거잖아요. 바이든 취임식 날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물론 그냥 바이든 취임식 날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건 누가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 전문가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내일 상한가 간다, 뭐 1000%를 초대박주인데 공개한다 이런 사기꾼들한테 진짜 속는 거는 바보다. 왜? 주식에서는 당장에 오늘, 내일, 30분 뒤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접속 매매이기 때문이죠. 접속 매매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 모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요. 사고 팔고. 물론 통정 매매라고 해서 이 시간에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얼마에 딱 걸 거니까 어, 저 계좌로 내가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짜고 치는 그 작전 세력들
그런 것 빼고 제외하고 시장을 작전 세력이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30분 뒤에 주가 예측도 힘든데 힘든 게 아니라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이미 세상에는 주가를 항상 내다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법칙을 뭐 책으로 쓰니 뭘 하니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떼돈 벌고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세상에 주식 전문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왜? 저라도 30분 뒤에 주가를 내가 확실히 안다면 그 돈으로 대출 왕창 받아서 내가 투자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50%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플러스 알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만한 요소 그게 뭔지. 오늘은 내리더라도 이후에 다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수 얘기하다 뭔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내용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 취임식 그래서 딱 당일에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수가 이런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돌려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하고 어제 또 유지를 해서 강세 마감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한 2주 좀 안 되게 조정 쉬는 기간을 거치고 이탈도 한번 시켜준 다음에 간다. 이 정도면은 바이든 취임식에 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우리가 분위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제가 어제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저렇게 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미증시에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로는 말고 오늘 코스닥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 특수성도 있고 차트가 윗꼬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또 이걸 돌파를 해서 급등을 하려면 좀 세게 가야 돼서 요거 말고 코스닥 그리고 현재 이번에 반등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셀 지수, 중소형 지수들이 반등을 하고 우리가 보던 그림인 중소형주의 자금 순환 요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현재는 우리나라 장은 동학개미라고 해서 지수가 급락한다 싶으면 코스피의 순매수가 조 단위로 막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뭐 대형주가 꺼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중소형주 순환은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 전달할 건 뭐냐면 뭐 제가 지금 뭐 바이든 취임식 전후로 상승이 나온다 했다 맞췄지 않냐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 방향과 가이드를 잡고 할 때는 어느 날 뭐가 있는데 그날 상승할까요? 그날 하락할까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예측을 하는 게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고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맞추면 어쩔 거고 틀리면 어쩔 건데 왜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왜 하락을 할 수 있고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그거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 대응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상승하네 대응, 하락하네 대응 이런 대응이 아니고요. 그 대응을 미리 깔아두고 내가 할 줄 알아야 이렇게 됐을 땐 확실하게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야 시장 대응을 하는데 수월하다는 거죠.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자면 미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어제까지 또 얘기를 했는데 미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또 코스닥이 다시 고가 돌파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다시 단기적으로
지수의 상승 랠리를 일단은 깔아두는 거고요. 근데 일단 지수가 이번에 조정이 마이너스 10%뭐 전후도 안 나왔어요. 고가 대비해서 뭐 저가까지 6%, 5% 전후로 나왔어요. 물론 지금은 평소 여느 때와 다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 어, 첫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해서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최고가를 찍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정도 짧게 끝날 수는 있습니다. 뭐 미래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과거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고가 돌파까지 터치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장은 긍정적으로 다시 강세 랠리로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쉬어가는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시장의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코로나 이슈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황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당장에는 우리 가이드의 변경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예상을 그래도 큰 그 흐름 예상을 하는 데에서 들어맞게 가고 있으니까 종목 매매에 대한 가이드 변경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에서 제가 그래서 어떤 섹터를 주시를 하느냐, 뭐 오늘은 뭐 급등 이슈 있는 테마 말고요. 어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셀트리온과 뭐 종목으로 넘겨놓고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메드팩토 이런 애들. 그 중에서 셀트리온과 메드팩토 얘기를 할 건데요. 레고캠바이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또 얘기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음 달에 국내 치료제 사용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 어, 자문단에서도 삼상전제 허가 권고를 했는데 삼성전자 허가 권고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잡히는 그런 기대치. 그런 내용으로 뭐 단기 지금 뭐 볼리저 밴드에서 이제 상한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 뭐 셀트리온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같이 지지저항을 설정했던 이런 라인 찍고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내용과 같이 민주당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 뭐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내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상위가 제약바이오 많기 때문에 얘네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가야 다시 코스닥이 달린다는 그런 내용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랠리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반등도 나올 것이다. 시총 상위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중소형도 움직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셀트리온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 상위 뭐 15위 정도 되다가 25위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이날 단체적인 아까 봤던 것처럼 셀트리온에서도 다 이렇게 이날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다음날 바로 강세를 이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체적인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드팩토가 어제 또 이탈을 또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얘는 이제 뭐 임상 내용과 관련해서 찌라시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찌라시를 보진 않았고 회사에서 이제 대응을 한 걸로 보여요. 좀 하락이 투메가 패닉셀이 나오고 하니까 회사에 전화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대응으로 그렇게 뭐 사실 무근이니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매드팩토 같은 종목도 이번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장기 입형 결국에는 장기 입형이 또 어디냐면 얘를 보시면은 여기 이 추가로 이렇게 돌파 상승하기 전 저항 얼마예요? 7만원이에요. 장기 입형 부분 7만원.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매수를 하기에 되게 수월할 텐데, 일단 지금 지수 반등과 제약바이오의 그런 반등 흐름으로 봤을 때 당장에 여기서 돌릴 수도 있으니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신약 종목에서 매드팩토 두 번인가 세 번 매매했죠.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종목은 뭐 지금 이 페닉셀에 뭐 우리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관심 종목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고, 장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일단 장전에 준비를 또 해야 되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